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제107년차 정기총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엔 우순태 총무의 직무정지를 해제하고 업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현직 총무 간 갈등에서 비롯돼 박현모 직전 총회장과의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됐던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정기총회 마지막 날 기성총회는 직무정지 상태였던 현 우순태 총무의 복귀를 결의했습니다. 조일래 신임 총회장 등 임원회는 29일 공식 취임 후 정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회기구 수장들과 회의를 갖고 정권위원회가 징계한 우총무 등 관련 인사들의 처분을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0일 오전 조 신임 총회장은 이 내용을 총회 공식 의제로 상정했고 총회 대의원 710명 중 470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미 하루 앞서 조 신임 총회장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총회 혼란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난상 토론과 법적 조치에 따른 정리, 정치적 차원의 화합 셋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대타협이라고 밝혀 이번 결과를 암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 사태의 빌미가 됐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해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고려라고 할까요? 서로 화합 차원에서 원만하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셋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순태 총무는 총회의 복귀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총회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조 신임 총회장은 앞으로의 교단 화합을 위해 3일간의 금식 기도로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29일 임원 선거에서는 차기 총회장이 유력한 목사 부총회장으로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가 춘천중앙교회 유동성 목사의 83표 차로 앞서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은 천호동교회 정현성 장로가 서대전교회 이진구 장로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모든 정쟁을 다 중단하고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교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총회장님을 사고 빌가면서 언제나 저희 편에 서서 교단을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기성총회는 지난해 교세를 집계한 결과 국내 산하교회는 6,552개 교회, 교육자는 7,009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전체 80만 4,031명이었습니다. 기도, 화합, 성결한 삶으로 빛을 발하는 성결교회를 주제로 열린 기성 제107년차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교단 갈등과 화합을 중단하자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회기 동안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교단 관계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독교인과 목회자 그리고 주요 교단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통계를 담은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가 출간됐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1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의 출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목협 명예회장 손인웅 목사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많은 공격을 받은 때가 없었다며 이번 의식조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보다 세밀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평을 담당한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김순성 원장은 향후 10년 내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와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이 아닌 내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0일 출간된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는 한목협이 전문조사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분석 보고서로 기독교인의 신앙의식과 교회생활, 목회자의 생활의식,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미래 예측 등 한국교회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기로 진단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느낌이 아닌 구체적인 통계로 잡히고 있는 건데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20%가량이 최근 기독교를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에 더 믿음이 가게 되었다는 응답은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중 기독교인은 17.2%에 불과하며 그 숫자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신대 기독연구원 통계를 보면 예장 통합 측 교회 학교 학생은 최근 3만 1,000명이나 감소했고 감리교는 1만 2,000명, 기장도 6,3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의 침체가 이제는 구체적인 수치로 잡히고 있는 상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대전 장로회 신학대학교 정원범 교수는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신학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교회의 신학은 국가, 자본 등 대세를 이루는 세속적 가치의 포로가 돼 기존의 질서를 비판 없이 지지하게 됐다며 한국교회가 기득권에 편입돼 원래의 혁명성을 상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서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그러한 극단적인 보수의 경향은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사회로부터 크게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던 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복음으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던 신앙에서 예수 따름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말할 거 없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통전적인 구원의 복음이고 현존 질서의 유지를 옹호하는 현상 유지의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 체계와 불의한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사회 변혁의 복음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통해 한국교회를 돌아본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는 종교혁명은 중세시대 성직자와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던 성경, 진리를 대중에게 돌려준 소통의 혁명이었다며 한국교회 역시 권력과 물질 속에 고립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역사, 교육, 세대,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교회는 산 속에 있는 절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그 속에서 불의와 부정의를 향해서 프로테스탄트의 이름으로 당당히 저항할 수 있는 기계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협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2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향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학 토론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론 주제로는 한국교회의 개혁과제, 한국교회의 정치와 직제,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 교회 연합운동 등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칼뱅의 말처럼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역시 그치지 않는 갱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실천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고아들과 관련해 정부가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고위 인사와 접촉해 탈북 고아들의 강제 북송이 난민지휘협약 등 국제법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처벌 위험도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유엔 차원에서 협조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측은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탈북고아 북송 사태와 관련해 외교 전략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도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제기구와 중국 등과 공조해 다시는 반인권적 강제 송환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50여일 앞으로 다가온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부산과 경남 지역 목회자를 초청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장통합 손다릭 총회장은 총회를 유치하고 지금껏 준비하는 동안 이 지역 목회자들의 수고가 누구보다 컸다며 특히 최근 일부 반대 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손 총회장은 그러나 WCC 한국준비위원회가 대책에 나서고 있고 통합총회 역시 그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실 있게 준비해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박성원 기획국장은
에큐메니컬 신학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비성경적인 일이라며 하나님께서 이번 총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준비에 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 목회자들은 반대운동 이전에 WCC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후 진행되는 모든 준비 과정에서 목회 현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이단 사이비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데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결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이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단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이단대책 결의대회와 세미나를 열고 갈수록 심해지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대 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이단들이 새로운 계시와 구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개인 영혼을 사냥하며 정통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며 모든 교회가 함께 깨어 총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이단들의 성경 왜곡, 인간 중심의 사상, 예배 방해, 위장교회 등에 대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결의대회 후에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단과 위장교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단의 교리를 분석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책으로도 발간됐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 반대가 52.3%, 찬성이 44.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자는 운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1%가 공감한다, 47.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청소년에 대한 동성애 교육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1%가 반대하고 22.5%가 찬성했으며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 여부를 묻는 데는 67%가 반대, 32.1%가 찬성했습니다.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74.6%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21.7%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6월 9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전국 회원교회들은 기념주일을 지키며 순교 신앙을 되새기고 순교자들의 유자손을 돌보기 위한 헌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 컴패션이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컴패션 위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후원 어린이 생활체험, 사진전 등 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국내외 저명 인사들의 특별 강연도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5회 직장인 선교한국대회가 6월 22일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열립니다. 다문화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주제 아래 다문화 기독 직장인들의 소명의식을 고취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6월 25일 녹색교회와 에너지전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에서는 원전 방사능 위협, 전력수급 위기 등에 대한 교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며칠 만에 평년 기온이 회복됐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 구름이 많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흐리고 낮부터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6도, 비가 오는 제주도는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부터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로는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